푸른밤 종현입니다. 신은 박쥐에게 10만 헤르츠의 소리를 듣는 예민한 귀를 주셨고요. 개에겐 1억 2,500만 후각세포의 민감한 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타에겐 시속 70마일의 단거리 주행 능력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뭘 주셨을까요? 뭘 주셨을까요? 이 한마디에 좌절하신 분들 계시죠? 상처 드렸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대단한 능력까지는 아니지만 소소한 능력은 있습니다. 저 커플 한 달 안에 헤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헤어지는 촉이 좋은 사람. 누군가의 직설적인 조언에도 쿨하게 넘길 수 있는 사람. 주말엔 제대로 놀 줄 아는 사람. 아니 그런 게 무슨 능력이야 하면서 지금 문자 쓰고 계시던 분들이요. 아마 잠들기 전엔 한 번쯤 생각하실걸요? 아 그래서 난 뭐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부턴요. 내일이 월요일이란 생각 말고 그 생각만 하시는 겁니다. 4월 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Shake it up. I never loved nobody fully. Always one foot on the ground. And by protecting my heart truly, I got lost in the sounds I hear in my mind. All of these voices I hear in my mind. 4월 6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레지나 스펙터의 피델러티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특별한 능력 하나씩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개한테는 후각 주시고 뭐 박쥐한테는 헤르츠 듣는 귀 주시고 우리한테는 머리를 주셨잖아요. 지적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거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슬프다 이 말하는데. 네,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는 날이죠.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사랑 따위 얘기 나눠볼 거고요. 3부에는 90s but goodies 준비되어 있습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까요? 종현입니다. 영화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작품이 내 취향과 전혀 안 맞을 때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최고로 쳤던 영화가 남들의 외면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비평가들의 점수나 관객의 평점 말고요. 그저 푸른밤 취향대로 고른 영화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미드나잇 스포일러에서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괜찮은 영화 한 편 만나보시죠.
네, 한 달 넘게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요. 뭐 무슨 분야, 뭐 경제 분야, 뭐 이런 거 전문 분야 이런 거 묻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다 잘해요. 다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는 분입니다.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인 척 하는 게 제 전문입니다. 네. 다 잘하는 척 하는 게? 네. 아유, 뭐 말씀 너무 잘하시니까 일단 어찌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아, 그러게요. 벌써 4월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야, 시간이 빨라요. 해가 바뀌어서 14년 그랬더니 벌써 4월이니 시간이 빠릅니다. 아, 내년이면 41네. 어떡하지? 걱정되네요. 저는 예전에 여의도에서 살았었거든요. 아, 올해. 그래요? 저는 여의도에서 산 이유가요. 여의도의 그 황량함이 좋아요. 뭔가 이렇게 밤이 되면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네네네. 배트맨 혼자 살 것 같은 그런 어떤 황량함 있죠. 벚꽃만 피면 문제가 돼요. 왜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와갖고 구경하고 앞에서 꽃하고 데이트하고 다니는지 참 정말 견디기 힘들죠. 벚꽃이 빨리 떨어지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벚꽃이요? 네. 벚꽃 구경하러 다니신 적 있으세요? 사실 그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서 오래 살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중로 쪽에 벚꽃이 많이 피잖아요. 네. 그래서 벚꽃 구경을 하기도 했는데 그냥 아프네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벚꽃을? 저는 아니, 사실은 여러 꽃 중에서 벚꽃이 좋아하긴 해요.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요. 찰나 같은 아름다움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오랫동안 잘 먹고 길게 가늘게 잘 살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네.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밝고 만개하는 꽃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니까. 꽃처럼. 벚꽃을 보면 용기가 느껴지기도 해요. 아, 네. 그렇군요. 저는 사실 꽃 구경을 가본 적이 거의 없어서 낮에 한번 꽃 구경을 가보는 게 좀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으실걸요? 맞아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봄이어가지고 막 알레르기 핑계대고 마스크나 이만한 거 쓰고 갈까요? 혼자서. 그게 더 슬퍼. 그러게. 꽃 구경을 하려고 갔는데 앞이 안 보이겠다. 네. 눈물 때문에 네. 세상이 출렁거리겠네요. 자, 오늘도 영화 얘기할 건데요. 네. 키워드 정해서 얘기 나누잖아요. 오늘의 키워드 뭘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워킹 타이틀 속편입니다. 아, 네. 두 번째 시간이네요. 저번 주에도 워킹 타이틀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쵸? 그때 네. 러브 액츄얼리에 대한 이야기 네. 길게 나눴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환상을 가지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들으셨으면. 네. 들으시면서 상당히 러브 액츄얼리 얘기를 이렇게 신랄한 비판과 함께하는 방송, 영화 소개 방송은 참 매정한 사랑 이야기였죠. 네. 처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작품을 만나볼까요? 자, 오늘의 동화위에 올린 작품은 네. 노팅힐입니다. 노팅힐. 네. 참, 이 영화도 의미가 있는 영화죠. 사실 그 워킹 타이틀의 사랑 이야기에서 네. 어쩌면 러브 액츄얼리보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영화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판타지의 전형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미국의 여배우. 네. 그런 여배우와 아주 평범한 영국 노팅힐의 그 서점 주인이 네. 남자가 사랑에 빠진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판타지물인 거 아니에요? 이거 로맨틱 코미디 아니고 판타지 아니에요? 그렇죠. 장르? 이거는 정말 SF 장르. 공상과학 소설에 가깝죠. 네. 맞습니다. 노팅힐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눌 건데, 이 영화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또 봤어요. 참 네. 매력적인 배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휴 그랜트, 네. 줄리아 로버츠 같은 배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두 배우가 사실 여기서 로맨틱 코미디의 아주 전형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또 다른 배우가 있습니다. 누구죠? 리스 이판이라는 배우죠. 얼굴을 보시면 아실 텐데 사고뭉치 친구로 나오죠. 맞아요. 둘 사이를 붙였다 떼어놨다 하는 유머 코드를 담당하는 분이신데 상당히 재미있는 캐릭터예요. 네, 사실 그 영화 안에서 노팅힐 안에서 인상 깊은 장면은 이제 주인공 안나 스콧을 찾아온 파파라치들이 있는데 네. 그 카메라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근육 없는데 없는 근육을 자랑하는 그런 뻔뻔한 장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참 재밌는 신이죠. 그 리스 이판이요, 이 영화 덕분에 이제 헐리우드까지 진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한니발 라이징 또는 해리포터 이런 영화에 출연을 해서 우리한테도 얼굴 보시면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얼굴이 익숙한 그런 배우죠. 자,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노팅힐에 대해서 이야기 더 나눠볼까요? 노래는요,
노팅힐 OST입니다.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 듣겠습니다.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a trace of pleasure or regret, maybe my treasure or the price I have to pay. She may be the song the summer sings, maybe the chill.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 듣고 오셨습니다. 영화 안에서도 상당히 로맨틱한 음악으로 또 자리를 잡고 있는 OST인데요. 네. 노팅힐. 네.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네. 이 노래를 정말 좋아했죠. 그러게요. 사실 뭐 듣기 좋은 음악이기도 한데요. 그 영화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쓰지죠. 특히나 제일 마지막 장면 같은 때도 정말 둘이 사랑이 이루어져서 레드카펫 앞에서 네네네.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 디테일을 보면 재밌어요. 보면 여전히 네. 이제 그 슈그랜트가 맡은 윌리엄 데커라는 인물은 그렇게 대단한 여배우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드카펫 앞에서 어정쩡하고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장면. 어색해. 그런 장면들 같은 것들이 아내의 치마를 밟고요. 막. 맞아요. 네, 그런 디테일을 들으면서 보면서 들으면 좋죠. 네. 맞습니다. 엔딩 때에도 나왔던 노래인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꿈만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서점의 사장인가요? 사장이 미국의 헐리우드 대스타 비버리힐즈에 사는 그런 배우를 만난다는 게 상당히 꿈 같잖아요. 영화 내에서도 대사로 나오는데. 차라리 그냥 외계인을 만나는 게 낫겠어요. ET가 나오면 정말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니까. 그래, 차라리 그래픽이 나와라. 네. 그래픽이 나와라. 그래픽이. 어쩌면요,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가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을 네. 영화에서 보여줄 때, 그때 감동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한 거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만 있는 영화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팅힐이 우리 세대의 그 평범한 남자와 공주의 같은 헐리우드 스타의 관계라면 로마의 휠이라는 아주 옛날 영화 있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봐도 그때도 평범한 기자와 그리고 일국의 공주 사이에서 있는 어떤 하룻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병사와 공주 모티브는 어쩌면 정말 우리 영화라는 게 존재하기 전 정말 이야기라는 게 존재했을 때부터 항상 있었던 모티브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이렇게 변주되기도 하고 저렇게 변주되기도 하는데 우리 시대의 공주는 그거는 헐리우드 스타인 거고 우리 시대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남자는 서점 주인인가요? 그렇게 그냥 뭐 평범한 남자, 네, 평범한 남자인 동네 뭐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훈훈한 뭐 성격을 가진 사람. 네, 이 그 둘이 이어지는 것. 만약 그들이 이어진다면, 네. 그러면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곁에 있는 좀 힘들다고 하는 관계와 사랑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희망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희망 고문이죠. 네, 헛된 희망. 놓쳤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공감합니다. 네. 자, 이 영화에서 헛된 희망을 주는 가장 큰 캐릭터가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죠. 그러게요. 줄리아 로버츠. 네. 매력적인 마스크를 갖고 또.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요. 줄리아 로버츠의 출세작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귀여운 여인이죠. 네네. 귀여워요, 참. 네. 근데 이 영화에서 귀여운 여인의 이 인물은 그 거리 여자죠. 네. 그러니까 밑바닥 인생을 사는 여자인데 배경은 LA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정말 엄청난 거부인 남자 신사 리차드 기어를 만나죠. 네. 결국 그래서 인생 역전을 한다. 이거 역시도 노팅힐만큼이나 판타지 소설에 가까운데 이랬던 여자가 결국은 좀 떴다고 노팅힐에서는 정반대 역할을 하는 거 보면 참 인생 무상해요. 네. 제가 그러면 줄리아 로버츠는 연기를 하면서 상당히 재미를 느꼈겠네요. 이제 내가 했었던 역할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스타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가 맡은 캐릭터를 공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부자들한테 공감하지 못해요. 하지만 나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공감하죠. 우리 그가 갖고 있는 욕망에 공감해요. 사실 우리도 예쁘고 잘생기고 또 부자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나고 싶죠. 네.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판타지를 공감시킬 수 있는 배우가 스타가 되는데 줄리아 로버츠가 그렇게 뜬 거고요. 휴그랜트도 역시 그런 식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이제 노팅힐을 통해서 재기를 하게 되고 이 세상의 이치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인들이 줄리아 로버츠를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입만 큰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이목구비가 정말 뚜렷하지 않아요? 뚜렷하다고 표현하니까 되게 예의 바르네요. 네. 크죠? 정말. 참 입이 크죠. 저는 네. 딱 봤을 때 되게 예쁘게 생긴 네. 그 조류? 되게 예쁜 그런 느낌이었어. 약간 그 인간계의 백조? 사람 같지 않은 맞아요. 그런 마치 측면이 있습니다. 좀 백조나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되게. 갖고 있는 미인상하고 다른 것이기도 한데요. 키도 크고요. 그렇죠. 그 줄리아 로버츠는 근데 또 그 웃음이 예쁘기도 하죠. 사실 그게 줄리아 로버츠의 큰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네. 사실 줄리아 로버츠 이 방송 준비하면서 필모그래피 찾아봤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90년대를 풍미한 여배우이기도 하고 90년대의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여성상이기도 하죠. 근데 보면 우리가 70년대, 60년대 헐리우드 대표하는 여성상을 따지는 배우를 따지다 보면 그레이스 켈리 같은 배우를 얘기하게 돼요. 우아하고 귀족적이죠. 반면에 줄리아 로버츠는 정반대로 서민적이고 친근하죠. 그러니까 점점점 관객들이 여배우한테 기대하는 미모의 어떤 특질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기도 하고요. 느끼는 매력 자체들이 좀 네. 호탕하고 털털한 느낌들에게 더 끌린다. 이웃집 여자 같은 느낌을 혹시 좋아한다는 거죠. 정말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불가촉 귀인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레이스 켈리 같은 인물들. 네네네. 그런 인물들은 좀 이제 정감이 안 간다? 정의를 못 느낀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줄리아 로버츠한테 특징적인 건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는 영화에서 결국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이거 타려고 정말 노력해요. 정말 못하는데 억지로 타게 됩니다. 탔군요. 네. 네네. 근데 사실 에린 브로코비치에서 맡은 줄리아 로버츠의 역할이 정말로 이웃집 여자거든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자. 네네. 그걸 또 그레이스 켈리가 해봤으면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생각을 해보면 이 인물한테 저격인 역할이었다 싶기도 해요. 노팅힐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노팅힐 영화 안에서 사실 남녀 주인공이 상당히 정말 많이 엄청나게 엇갈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짠 줄 알았어요. 둘이 짜놓고서 계속 짠 거죠. 그쵸, 대본이니까. 이게요 영화를 끌고 가려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너무 짰어. 참 옆에 있는데 못 오라고. 네. 이렇게 만날 뻔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엇갈리고 오해하고. 네. 드라마에서 보면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데 잠깐 계속 그 여자 찾으러 막 에스컬레이터 탁 타는데 힘들어서 순간 너무 어딨지 딱 주저앉았는데 반대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참 안타까워져야 되는데 참 화가 나죠. 좀 보면서 감정이입이 돼서 왜 저러는 거야? 왜 엇갈려? 빨리 만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옛날에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어요. 이 영화 감독이 서스펜스 효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죠? 이런 거죠. 침대 밑에 폭탄이 있어요. 네. 관객들은 그 폭탄을 볼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은 몰라요. 네. 관객들은 저 밑에 폭탄이 있어. 옛날에 관객분들은 소리도 질렀어요. 여기 밑에 폭탄이 있다고. 그런 것처럼 알려주는. 관객들에겐 그게 서스펜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영화 안에서도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두 명이 서스펜스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둘이 만날 듯 말다 듯 하지만 못 만나고 서로 오해를 해서 엇갈리고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마음이 있는 거를 관객은 알죠. 네. 관객은 서로 좋아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둘만 몰라요. 세상에 둘만 몰라요.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이 영화가 상당히 뻔한 스토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난 열광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은 서스펜스 효과 때문인데요. 제가 사실 꼭 짚어드리고 싶은 서스펜스 효과 중에 하나는 영화 안에서요. 그 안나라는 여자 주인공이 그 윌리엄을 하고 이제 엇갈려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영화 찍으러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죠. 네. 영화 찍는 장면으로 이제 그 윌리엄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 또 다른 오해가 생기죠. 우연히 어떤 헤드폰을 썼더니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하는 안나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맞아요. 보면 그게 이제 남자 윌리엄한테는 굉장히 상처받는 얘기죠. 맞아요. 정말 저 남자 별 볼 일 없고 잠깐 만났는데 자기가 나 좋아하는 줄 내가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한다?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사실 저는 그게 트릭이라고 느꼈어요. 뭐냐면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죠. 호기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걸 만나고 나면 재미없다는 걸 느끼고 돌아가서는 또는 그래서 흥미를 더 이상 못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 정말 부잣집 사람이 네. 어떤 가난하거나 평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친구들한테 그걸 소개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냥 좀 딴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서 만나봤어. 이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하지만 맞아요. 이게 현실이기도 한데 이때 그 현실적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고 윌리엄이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현실적인 장면입니다. 네. 하지만 그 현실을 그 이후에 엔딩으로 부정하죠. 그때부터 아니 정말 좋아했으면 일찍 얘기할 것이지 왜 뒤늦게 길 막고 교통 체증을 일으키면서 교통체로 더 막히면서 갑니까? 그것이 흥행의 성공 요인이에요. 서스펜스 효과.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노팅힐 이야기 더 나눠볼까요? 노래는요, 이 노래도 OST입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빌 위더스의 Ain't No Sunshine 듣고 오겠습니다. 어릴 적 갑작스런 비행기 추락 사고로 아버지를 잃게 된 데이비드 워런. 그는 아버지가 남긴 라디오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달랩니다. 그러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어떻게 하면 라디오 소리가 더 깨끗하게 들릴지, 폭넓은 주파수는 어떻게 잡을지 연구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시간들은 그에게 전자기기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고 그 후 항공사고를 분석하는 블랙박스의 발명 계기가 됩니다. 라디오는 때로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빌 위더스의 Ain't No Sunshine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상당히 영화 내에서도 인상 깊은 장면으로 나오죠. 사실 노팅힐에서 가장 칭찬받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 몽타주 장면이라고 하는데 네. 그 포토벨로 시장을 거치면서 네. 한 원신 원커트 롱테이크 샷인데 끊임이 없이 그냥 계절이 바뀌어서 시간이 가는 거 보여주죠. 맞아요. 그러면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가 뱃속에 있었는데 끄트머리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맞아요. 이렇게 젖꼭지 물리우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주인공의 여동생이 정말 연애를 잘하다가 또 차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리차드 커시스라는 시나리오 작가가 이 안에서 표현하고 싶은 건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일상은 이렇게 그냥 돌고 돌고 도는 거죠. 평범하다.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사랑이 있음으로 해서 인생이 조금이라도 특별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인 걸 거예요. 어쩌면 이 안에서 윌리엄이 하고 있는 그 자켓을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네. 걸어가잖아요. 참 보면 폼 잡아요. 그죠? 하지만 이 폼이 이해가 되는 건 네. 그가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그래도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걸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씬이 나올 때는요. 주제 파악 못하고요. 헐리우드 스타를.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워킹 타이틀의 OST들은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그러게요. 사실 이게 그 워킹 타이틀이 하나의 그 잘 정교하게 짜여진 사랑 패키지 선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장면 한 장면도 또 음악 하나하나도 이게 상품화 될 수 있는 염두를 두고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선곡도 특별하고요. 특히나 우리가 좋아했던 이 영화에서 꼭 필요한 건요. 예전에 앞선 세대, 모든 세대가 공감할 만한 사랑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Ain't No Sunshine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요즘 세대가 다시 들어서 요즘 이런 노래가 있었어 싶지만 옛날 노래잖아요. 맞아요. 그 세대를 초월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음악이기도 하니 그 음악을 통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좋은 장면에 또 좋은 노래가 같이 붙으니까 시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노팅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노팅힐을 맨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냥 왜 이곳으로 정했을까? 노팅힐이라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역 이름이잖아요. 왜 이곳에서 영화 제목도 노팅힐로 정했고요. 그리고 촬영의 대부분이 노팅힐에서 이루어지는데 네. 왜 여기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리차드 커티스 시나리오 작가의 그러니까 사는 동네라서 우리 동네 자랑 좀 하려고. 아, 자기네 동네였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노팅힐도 가봤는데 네. 그 동네 문학하거나 영화하거나 예술가들도 많이 살거든요. 네. 그 윤택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라기보단 윤택한 동네인데 한국으로 치면 서울로 치면
그 경복궁 서쪽의 서촌 같은 동네. 그 서촌 지역에 그 문인들도 많이 살고요. 예전부터 시서와 이런 한량들도 많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동네의 윤택함을 영화의 배경으로 쓰는 것이 이 영화의 현실감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워킹 타이틀의 특징 중에 하나인 가장 영국적인 영화를 만든다라는 목적과 부합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에서 이 노팅힐이라는 동네가 이 영화에 나옴으로 해서 가장 세계적인 동네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면 가장 세계적인 것은 가장 동네적인 것하고 연결되기도 해요. 우리 동네가 가장 세계적인 것이거든요.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 꽃도 판다? 우리 동네 뭐 포토벨로 시장도 있다? 우리 동네 이런 서점도 있어. 네네. 이런 것이 어쩌면 공간만 얻어낼 수 있으면 가장 세계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럼 노팅이 되게 평범한 동네다라는 걸 표현하는 대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난 당신과 만날 수 없어요 얘기를 할 때 네. 나는 노팅힐에서 살고 당신은 비버리 힐즈에서 살죠 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딱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뭐 만나면 만나는 거지 이런 뭔가 그 남자 주인공의 용기 없는 모습이 순간 욱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저는 순간 막 감정이입이 너무 돼서 만나라고 그냥 둘이 만나 사랑하잖아 결혼해 빨리 딴딴따단 해. 저는 그 생각을 하죠. 얼마나 가나 보자. 뭐 이런 아유 맞아요. 영화를 보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영화가 흥미롭기도 해요. 어떤 도시에 가면요. 보면 그 도시에서 어디 가보고 싶냐고 하면 뭐 건축물도 아니고 역사 유적지도 아니고 영화에 나온 장면인 경우가 참 많죠. 그렇죠. 참 재밌어요. 예를 들면 그 파리에 가면요. 그 뭐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고 하는 그 서점 같은 데가 있어요. 네네. 그 서점은 보면요. 해밍웨이가 거기서 책 읽었대요. 그 유명한 소설가인 그거 하나 갖고 계속 뭐 그 영화에서 영화를 찍기도 하고 또 영화에서 나오기도 하고 반복됩니다. 그래요. 해밍웨이가 책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을 텐데. 아니 그 양반이 책을 거기서만 읽었겠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나오죠. 또 맞습니다. 로마에 가면 스페인 계단, 네네. 로마의 휴일에 나온 계단이죠. 가보면 계단이에요. 근데 영화에서 나왔다고 거기서 꼭 아이스크림 한 번씩 사 먹어요. 영화에 나왔다고. 그게 또 뭐랄까요. 영화를 봤던 사람들에게는 추억이 되고 여행의 재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에 나온 중국 관광객들이 꼭 남산에 한번 올라봐요. 자물쇠 한번 채워보죠. 맞아요. 드라마에 나왔다고. 저도 아직 안 왜 채워본 그러나 거예요. 싶어요. 네. 그게 자, 영상물의 힘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브리짓 존스의 일기. 이 영화도 워킹 타이틀에서 나온 영화잖아요. 네, 역시 리처드 카티스가 각본을 썼습니다. 네네네. 궁금한데 이 영화는 어때요? 저는 못 봤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노처녀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노처녀가 남자 좀 잘 만나보겠다고 애쓰는. 현실적인데요? 하지만 그 남자가요. 네. 휴 그랜트입니다. 또 콜린 퍼스죠. 아니 또 휴 그랜트야? 뭐 대박이죠 사실은. 아니 이 정도 남자가 현실엔 없어요. 아니 노처녀 왜 좋아해요? 골 좀 있으면 뭘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작가님들은 평범하지만 당돌한 노처녀의 일과와 그 사랑을 경쾌하게 그린 로맨틱 코미디 영화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뭘 믿어야 될까요? 평범하고요. 네. 당돌하다기보단 개념이 없어요. 경우가 없는. 아 그래요? 어떤 캐릭터길래요?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정반대의 공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마탄 왕자의 정반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죠. 여자들한테 그게 있어요.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 그냥 유사이래로 늘 어떤 형태의 판타지는 존재하는 것인데 네네. 문제는 그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공주가 요즘은 더 이상 예쁘지 않은 거죠. 그냥 현실적인 인물일 수 있어요. 네네. 뚱뚱하기도 하고 외모가 대단하지도 않고 직업도 변변치 않을 수도 있고 노처녀일 수도 있고 네. 그 왕자가 그들을 왜 선택하느냐인 거죠. 근데 이게 그 예나 지금이나 연애 혹은 결혼은요 거의 유일한 좀 어려운 얘기지만 계층 상승의 탈출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백마탄 왕자를 만나면 내가 공주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아니면 백작부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유일하게 남은 탈출구인데 현실적으로 영국에서는요. 이게 판타지 극악한 판타지이기도 해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연애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고 연애가 닫혀 있는 출구 같은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서 투영됩니다. 그러니까 노처녀인데 꿈이 있고 또 여전히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많은 공감을 일으켰죠. 영국의 많은 여자들한테 나도 정말 좋은 사랑을 해보고 싶다.
계산적이지 않은 정말 뭔가 뛰어넘는 사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가 그거를 콕 집어냅니다. 그렇군요. 컨셉이 제가 보기엔 이야기만 딱 듣기에는 내 이름은 김산순 이 드라마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여성들이 생각하는 뭐랄까 백마탄 왕장님, 한국에선 현빈이었죠. 하얀 차 타고 나오셨다. 네, 현빈 씨가 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나 공이 공감 가는 이야기인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브리짓 존스가요. 네. 사실 사랑하고 싶죠. 하지만 거울에 비춰본 나의 모습은 영 아니거든요. 근데 우울해져요. 우울하면 어떻게 하느냐? 또 막 뭘 먹어요.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이 나와요. 네네네. 거기 보면 이제 벤과 제리가 내 친구였다.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아이스크림 먹죠. 네. 거기 나온 노래가 All by Myself라는 노래인데 어렸을 때만 해도 All by myself. 어렸을 때만 해도 나는 내 인생에는 다른 사람 필요 없을 줄 알았어. 나 혼자 잘 헤쳐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네. 나는 사랑 따윈 필요 없을 줄 알았어. 나이 먹고 났더니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난 누군가 필요한데 사랑도 없다. 네. 사실 이게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공감이 가는 얘기기도 해요. All by myself. 네. 아, 정말 사실 현실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많이 풀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는. 그러면 OST 한 곡 들어볼까요? 제이미 오닐의 All by myself 듣겠습니다. When I was young, I never needed anyone, and making love was just for fun. Those days are gone. Living alone, I think of all the friends I've known. 제이미 오닐의 All by myself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 상당히 익숙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사를 음미해 보시면요. 네. 외로움이 절절 넘쳐요. 옛날에 잘할 걸. 옛날에 나도 연애할 때 잘할 걸.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오빠 만세를 생각하는 노래입니다. 맞아요. 개그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했었던 네. 그런 곡이죠. 자,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영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워킹 타이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브리짓 존스의 일기 얘기 좀 나눠봤잖아요. 네. 이 영화에서 르네 젤위거가 네. 여자 주인공을 맡았죠. 그러게요. 이 영화 안에서 몸무게를 찌웠다가 뺐다가 뭐 이런 걸 해서 네. 실제로는 날씬한 편인데 네.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깡마른 배우는 아니었으니까 네네. 이 영화에서 정말 10kg 이상씩 찌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한국에서도 설경구 씨 같은 배우들이 정말 그렇죠. 뭐 영화 배우 역 하나 맡으면 막 몸무게를 쫙 뺐다가 쫙 늘렸다가 하지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개런티 M이죠. 대단하다. 아, 맞아. 언제 방송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네. 다이어트하고 막 살찌우고 뭐 이런 거 체중 관리가 힘들더라도 통장에 입금되는 거 보면 막 알아서 헬스장 가게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연기의 힘이기도 한데 네. 사실 르네 젤리거는 이 안에서 여배우잖아요. 남자 배우도 아니고 자기 맞아요. 몸매를 뱃살이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찍어야 됐는데 이 영화를 정말 하고 싶었죠. 르네 젤리거는. 근데 실제로 르네 젤리거가 이 브리짓 존스의 역할을 하는 거를 영국 관객들은 싫어했어요. 그래요? 네, 사실 미국 배우잖아요. 그렇죠. 브리짓 존스는 영국의 노처녀의 어떤 김산순 역할을 일본 배우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싫어하겠죠. 그러면은 공감대도 조금 떨어질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르네 젤리거가 맡는 거를 좀 싫어했는데 결국은 이 역할에 캐스팅이 됐는데 저는 이것도 역시 리처드 커티스가 갖고 있는 영국과 미국을 갖고 장난치는 흥행 공식의 일부라고 느끼기도 해요. 여기서 휴 그랜트가 나오죠. 네. 휴 그랜트는 남자예요. 근데 영화 안에서만 휴 그랜트가 유일하게 잘 나가고 멋있는 바람둥이처럼 나오죠. 반면에 미국 배우가 연기한 물론 영국 사람으로 나오긴 하지만 인물은 뱃살이 덜렁덜렁거리는 노처녀예요. 영국과 미국 사이의 어떤 관계를 또 약간 비꼬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감독은 상당히 이런 걸 정말 많이 장치로 사용을 하네요. 국가적 정서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워킹 타이틀의 영화는요.
한 부분, 한 대사 하나까지도 흥행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 사람들이 달달하다고 느낄 것, 아니면 사람들이 조금은 통쾌하다고 느낄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패키지 상품인 거죠. 알겠습니다. 워킹 타이틀은 상당히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네. 지금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영화사의 작품 중에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할 만한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워킹 타이틀 영화 중에서 유일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유일하게? 네, 유일합니다. 딱 한 편. 볼만하구나. 어떤 네. 영화죠? 윈블던이라는 영화고요. 윈블던. 제가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좋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좋아합니다. 윈블던. 네. 테니스 이전에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뭐 테니스 선수들의 사랑을 맞아요. 다룬 윈블던이라는 영화는요. 워킹 타이틀 영화 중에서 그렇게 흥행이 많이 된 그러니까 노팅힐이나 또는 러브 액츄얼리만큼 네. 그 회자되는 영화는 아니긴 한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한 명은 커스틴 던스트라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여배우고요. 한 명은 폴 베탄이라고 하는 영국 남자 배우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미국 여배우, 영국 남자 배우의 배합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도 그 윈블던이라는 테니스 경기가 배경이에요. 네. 그런데 윈블던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윈블던이 영국에서 열리는데 네. 영국 선수는 절대 우승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윈블던 효과라고 자국의 이 만들어낸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에서 이제 그 우승을 못하는 1등을 못하는 것들을 이 윈블던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윈블던이라고 하는 경기장 안에서 그런데 영화 속에서 보면요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죠? 폴 베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테니스 선수 역할을 하는데 네. 아주 테니스 실력이 별 볼 일 없어요. 네. 그런데 어쩌고 하다가 윈블던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그때 이제 우승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영국 사람들 아주 좋아하겠죠. 영국 사람이 우승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안에서만이라도 윈블던에 우승하는 영국 이 남자 선수를 보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런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커스틴 던스트는 미국 여자 테니스 선수인데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예요. 네. 그런데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그 경기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영국 폴 베타니는 테니스 실력이 늘고 반면에 커스틴 던스트가 맡은 여자 선수는 테니스 실력이 줄어요. 뭔가 사랑이냐 실력이냐 사랑의 합니다. 효과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요. 재미있는 이 설정이죠. 사실 기자님은 계속 워킹 타이틀의 영화를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판타지죠. 로맨스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SF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윈블던은 어떤 점이 그렇게 달라요? 이런 게 있죠. 그냥 테니스를 치나요? 테니스 치는 건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고요. 네. 테니스 연출도 재밌는데요. 네. 흥미롭게 볼 만한 장면이 사랑을 하면 네. 우리는 사랑과 일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하게 되죠. 맞아요. 보통은 일을 선택합니다. 네. 그게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남자한테는요. 그 사랑을 하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네네. 일이 더 잘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사랑과 일이 잘 엮이다 보면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수 있거든요. 그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니까 네. 이 영화에서는 그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자가 자기 테니스 실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남자를 차요. 진짜요? 정반대로 여자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흥행이 안 됐어요. 그래요? 영화 중에서 이런. 너무 현실적이라서. 네. 그런 매력이 또 있는 윈블던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워킹 타이틀 두 번째 속편으로 또 이야기 계속 나눠봤는데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다음 주엔 어떤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요즘 300 속편이 흥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정말 호쾌한 액션 장면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네. 한번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가보죠. 네. 신화. 그리스 시대의 역사물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상당히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저도 신화 정말 좋아하고요. 영웅 진짜 좋아해서. 그렇죠. 영웅 나오잖아요. 다시 영웅으로 가는군요. 우리 아싸. 네. 싸우고 막 때려 부수고 막. 전 참고로 에바그린도 좋아합니다. 에바그린 너무 이쁘죠. 길게 하죠, 얘기.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많은 영화들 보고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기자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힘드셨죠? 네, 정말 사랑 따위 얘기하느라 정말 땀이 나네요. 네, 이렇게 시니컬한 기자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기자님,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기자님.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90s but goodies로 돌아올게요. 광고 먼저 들으시고 2부 끝곡으로 10cc의 I'm not in love 듣겠습니다. 이 노래도 브리짓 존스의 일기 OST입니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음악은 타임머신이다. 가장 빨리 과거의 기억 속으로 돌려 보내주니까요. 90년대 사랑받은 노래들로 함께합니다. 90s but goodies. 음악이 타임머신이란 얘기는 얼마 전 가수 변진섭 씨가 했던 말인데요. 그래서 90년대에 열광했던 노래들을 다시 들으면요, 왠지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오늘도 잠깐 시간여행 해볼까요?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까요? 송채현님, 그랬나봐 란 노래로 유명한 김형중 씨가 원래는 유로댄스 그룹 EOS로 데뷔했었잖아요. 그때 넌 남이 아냐 란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제가 참 좋아했어요. 다시 들어보면 그랬나봐 부를 때 목소리랑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신청해봅니다 하셨습니다. 김영중 씨 목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바이브레이션이 상당히 독특한 가수입니다. 0690님, 원타임의 원타임 듣고 싶어요. 이때 원타임 멤버들이 수건을 들고 힙합 바지 한쪽만 걷어 올리고 무대에서 랩을 했었는데요. 같이 보시던 엄마가 힙합 바지를 보시며 동네 청소 다 하고 다니겠다고 혀를 차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랬죠. 이때 막 찢어진 뭐라고 하죠? 좀 이렇게 찢어진 바지, 그리고 막 덧대진 바지가 유행됐었는데 그거 꼬매놓고 저희 할아버지가요, 그 찢어진 거 다 꼬매주시고, 그리고 다림질까지 청바지 해주시고, 상당히 제가 그 다린 청바지 다시 꾸기느라 고생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볼까요? EOS의 넌 남이 아냐, 송채연님 신청곡이고요. 0690님이 신청하신 원타임의 원타임 듣겠습니다. Listen, listen. Yeah. You know something, man? Here is the Techno Club of EOS. Now, let the kids go away and trust them for your body and soul. Techno will invite you to the heaven. Counting up this song is Euro Techno Group of EOS.
EOS의 넌 남이 아니야, 원타임의 원타임 두 곡 이어 듣고 오셨고요. 90s but goodies 듣고 계십니다. 김재정님, 예전에 그게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고 따라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알랄랄랄랄롱 하는 가사가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전 아프리카 노래인가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메이카의 레게 밴드래요. 반쯤 맞췄죠? 그 노래 이너서클의 스웨트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상당히 이 노래 유명하죠. 알랄랄랄롱 알랄랄랄롱. 저도 이 부분은 알고 있는데 어떤 가수였는지는 몰랐네요. 현지수님, 한때 라디오만 틀면 흘러나오던 팝이 있어요. 리알토의 Monday Morning 519인데요. 대체 얘는 월요일 아침 5시 19분에 뭘 했기에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지 궁금해요. 푸른밤에서 틀어주시면 잘 들어볼게요 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지네요. 얘는 뭘 했을까요? 그때. 그러면 김재정님이 신청하신 이너서클의 스웨트 듣고요. 현지수님이 신청하신 리알토의 Monday Morning 519 듣고 오겠습니다. I've been watching you,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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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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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long. Come on,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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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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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long. Hey, standing across the room, I saw you smile. I said I wanna talk to you for a little while, but before I make my move, my emotions start running wild. At 8 o'clock we said goodbye. That's when I left her house for mine. She said that she'd be staying in. 이너서클의 스웨트 그리고 리알토의 Monday Morning 519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가사 좀 찾아보니까요. Monday Morning 519 5시 19분까지 월요일 5시 19분까지 너 집에 안 들어가 있구나. 우린 내일 헤어질 거야. 이런 뭐랄까 조금은 집착이 보이는 남자 가사였습니다. 아유, 이런 가사인 줄 몰랐네요. 찾아보고 재밌습니다. 이런 가사들. 90s for goodies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8288님, 무한도전에서 정영돈 씨가 불렀던 노래죠. 조간우 씨의 늪, 정말 애절한 노래였는데 무한도전 보면서 배가 찢어지게 웃었네요. 이젠 애절함보다는 웃고 싶을 때 이 노래를 들어요. 같이 한번 웃어보죠 하셨습니다. 아, 진짜 저는 이 에피소드 저도 봤는데 진짜 너무 웃겼어요. 이게 가요제 때문에 노래의 실력 알아본다고 부르는 거였는데 아우, 정영돈 씨 진짜 매력적이잖아요. 처음 정영돈 씨가 인기를 끌게 됐던 것도 세 분이 나와서 아하 그렇구나 이 코너로 노래 잘해서 와, 노래 잘하는 개그맨으로 막 이렇게 떴었는데 그 모습 어디 갔냐고요. 늪 부르시는데 너무 배 잡고 웃었던 기억이 저도 있네요. 공선주님, 맨발의 디바로 유명한 이은미 씨. 요즘 친구들은 애인 있어요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저는 어떤 그리움이란 노래 정말 좋아했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이은미 씨의 앨범 자켓 사진도 기억이 나네요. 쫑디, 들려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제 친구들 또래도 다 애인 있어요를 더 많이 알고 노래방 가면 거의 꼭 부르는 노래 중 하나죠. 자, 그러면 8288님이 같이 웃어보자고 신청하신 노래죠. 조간우의 늪 듣고요. 공선주님이 신청하신 이은미의 어떤 그리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에도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었지. 하지만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질 않았어.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법이니까. 난 멈출 수가 없었어. 이미 내 영혼은 그녀 곁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를 바라보면 포근함을 느꼈지.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은 90s but goodies 함께합니다. 네, 조간우의 늪 그리고 이은미의 어떤 그리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기진희님, 닭고기 아줌마의 신화를 만들어낸 성진우의 포기하지마 신청합니다. 근데 이 노래 듣다 보면 다 포기하지마가 닭고기 아줌마로 들리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이거 그거죠. 들리는 대로 좀 썼을 때 닭고기 아줌마가 된다는 거. 이 노래 저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유치원생이었어요. 이 노래 유명했을 때가.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유치원 때 놀이기구 타러 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포기하기 싫어서 타고 싶어서 꼭. 그때 유치원 선생님이 엄마한테 아유 아드님이 우리 종현이가 커서 가수 되려나 봐요. 호호호 하면서 얘기했는데 가수 됐습니다. 이지연님, 이젠 유정이란 별명이 더 친숙한 가수죠. 박정현 언니가 처음 무대에서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노래하는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R&B는 다 손을 흔들어야 되는 줄 알았죠. 언니가 손을 요란하게 휘저으며 불렀던 노래 P.S. I love you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우 박정현 씨 노래 너무 잘하죠. 그리고 그 손이 움직이는 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음계가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에 맞춰서 움직이시더라고요. 제가 다 봤습니다. 확실하세요. 상당히 체계적인 퍼포먼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길 바라면서 네, 다음 사연 강정은님. 가슴속에 차오르는 그대. 가슴속에 차오르는 그대. 그 노래죠. 하며 시작하는 박상민의 하나의 사랑 신청합니다. 선글라스를 절대 벗지 않았던 허스키 보이스의 상남자 박상민 씨가 애절하게 부르던 노래였어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도 너무 좋죠. 저도 박상민 씨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 있는데 그 무기야 잘 있거라? 그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가사가 너무 재밌어서. 9355님 기억들 하시려나? 지금은 무게 잡고 심사위원 하고 계신 양 사장도 솔로 앨범을 냈었다는 걸. 제목이 무려 악마의 연기. 제가 이 노래 듣고 좋은 말 할 것 같아요? 나쁜 말 할 것 같아요? 양현석의 악마의 연기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궁금한데요? 이 노래? 자, 그럼 들어볼까요? 기진이 님이 신청하신 성진우의 포기하지마 먼저 듣고요. 이어서 9355님이 신청하신 양현석의 악마의 연기 듣겠습니다. 다 포기하지마 또 다른 모습에 나 살기 위해 성진우의 포기하지마 그리고 양현석의 악마의 연기 두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이어갈게요. 이은철님, 서드 아이 블라인드의 Semi Charmed Life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이 노래 듣고 밴드 하겠다고 멤버 모집했었거든요. 밴드 하고 싶은 애들 많았는데 다들 악기가 없다고 해서 흐지부지 됐어요. 학생 땐 악기 살 돈도 없잖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밴드부 정말 결성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있으면 참 편한데 선배들이 쓰던 악기도 좀 빌려서 연습하다가 좀 정말 흥미가 붙고 제대로 해봐야겠다 싶으면 내 악기를 구하면 되니까 학교에 얘기를 해보시지. 그러면 좀 후원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박정신님, 사준의 메모리즈 신청합니다. 예전에 드라마 1.5라고 MBC에서 했었는데요. 이민 1.5세대의 애환을 그린 작품이었어요.
여기에 사준 씨가 직접 출연했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 본 사람이 거의 없나 봐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네, 저도 모르고요. 이런 드라마가 있었군요. 사준 씨, 메모리스. 네,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자, 이지연님,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듣고 싶어요. 중학교 여름방학 때 미술학원 다녔었는데요. 그때 석고상을 그리면 학원에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와 라디오 소리만 들렸거든요. 그때 이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었는데요. 어린 마음에 들었어도 예쁘고 감미롭게 들렸어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너무 감미로운 노래죠. 가사도 너무 좋고 동물원에 사랑하겠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곡 들을까요? 이은철 님이 신청하신 Third Eye Blind의 Semi-Charmed Life, 그리고 이지연 님이 신청하신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듣겠습니다. 오늘 방백. 왜 난 널 잊은 걸까? 왜 난 널 지워갈까? 그건 잘 모르겠어. 아직도 그리움은 여전해. 함께하던 시간보다 오래 지난 세월을 헤매고 헤매다 널 모두 흘려버린 걸까? 맨 처음 널 만난 계절이, 간직하고 있던 사진이, 잊을 수 없었던 너의 눈물이 흐릿해져가네. 모든 게 다. 자꾸 난 변해만 가. 아직도 넌 그곳을 그대로 멈춰섰는데 시간이 앞으로만 흘러 비슷한 이름을 들어도, 좋았던 음식을 먹어도, 함께 걷던 길을 스쳐 지나도 담담해지는 게 너무 아파. 날 끌어안아준 너의 온기가 흐릿해져가네.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노리플라이의 흐릿해져 가사입니다. 꼭 주말 밤에 더 센치해지는 건 왜일까요? 외롭다는 증거인가요, 이건? 아님 괜히 스스로 좀 센치해지고 싶어져서 그런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꼭 이럴 때 좋았던 기억들 다시 되살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흐릿해져가는 느낌들이 더 아쉬워지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도 내일은 월요일, 다시 힘내서 일어나야겠죠? 오늘 편안히 주무시고요. 내일 다시 힘내기로 합시다. 오늘 끝곡 노리플라이의 흐릿해져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잊은 걸까 왜 난 널 지워가